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수홍이 형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내 유튜브에서 수홍이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뭐, 지나가면서 라방에서 그 다홍이 이야기는 조금 한 적이 있어. 나도 고양이를 기르다 보니까, 수홍이 형이 기르는 고양이가 굉장히 똑똑하거든. 그래서 다홍이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는데, 내 유튜브 상에선 별로 언급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박수홍의 형수가 줏됐다. 야, 아주 좋은 소식 아니냐, 그지? 그래서, 뭐, 수홍이 형 이야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굳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2시간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런 뭔가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유포했잖아. 형수한테 벌금이 1200만 원 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벌금으로 이런 걸로 1200만 원 선고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재판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뭐 박송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송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자여와 동거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 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 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기는 이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 그리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9월 공판에서 형수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고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수홍의 직업 특성상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현재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홍 씨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크지만 그 와중에서도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벌금 1200만 원 크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 대한 반응은 이게 네이트에 올라온 건데 여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자 편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것도 어머 형수님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편든 애들 한 명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안 나왔다. 그래서 고작 벌금 1200이냐 형수년 그 벌금도 어차피 박수홍 돈으로 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배대시였고, 몇십억으로 훔쳐먹고도 고작 벌금이 1200만 원이라니. 대한민국은 사람 등쳐먹고 망가 때리고 나 하나 잘 살기에 좋다. 그리고 형수 그렇게 잡숫고 1200 개꿀이네. 그리고 민사 가자. 그래서 박성의 형수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점점점점점 1200 벌금이 약하다. 뭐 요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방금 조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를 했는데, 조카가 했던 말도 되게 유명했잖아. 삼촌 죽으면 삼촌 재산 다 내 거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 얼마나 집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으면 조카가 저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조카 재산을 조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성 변호사들이 나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고소한 이후도 그 변호사 비용도 법인에서 쏙 빼서 썼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재산범죄 혐의로 고소받고 또 횡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박송 측, 송희영 측 변호사는 조카 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런 횡령 쪽에서는 이미 다 이렇게 은닉을 해 놓으니까 조카 명의 재산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재산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현행 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비트코인에 숨겨놓으면 국가도 못 찾는다고. 피해자 스스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권한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범죄자에게 너무 자비롭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다 그렇잖아. 뭐 사기 범죄 일어나고 그러면 돈이 한 100조 일어나면 거기서 회수한 돈은 3조 정도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게 슈킹 치는 방법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와이프한테 다 주고 난 다음에 위장 이혼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남이니까 추심을 못 들어가거든. 그런 방법도 있고, 어떤 데 가면 막 금고에 돈으로 쌓아 쟁겨놓고 숨겨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지갑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얼마나 세탁을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미 세탁을 떠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슈킹을 쳐놨을 거야. 보통 이런 법인 같은 거 조그만 법인을 차리면 가족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금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마누라한테도 얼마 회사도 안 나가면서도 그 등록해놓고 돈 받아먹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되게 슈킹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현재 요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이 일가족들이 송이 형 돈으로 호의호식한 거는 뭐 확실해 보여. 그래서 박송 조카도 난 삼촌 돈 안 받았는데 라고 했는데, 얘도 명품을 휘감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미 인스타그램도 누가 털었나 봐. 송이 형 조카 지인이. 몰랐는데 난 조카가 나이가 어린 줄 알았는데 조카도 나이가 많더라고. 이제 거의 20살쯤 된 것 같아.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데, 이거 뿌락치 신고한 애가, 야, 너 수홍이 아저씨가 너네 집안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집안 우리 부모님은 사업가야. 사업가? 금초 시문인데. 그래갖고 부모가 망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우린 돈 많아서 벌 필요 없어. 사기친 거 없고 훔친 것도 없고 다 괜찮아. 그렇지. 이건 어머니 말하면 이거는 사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가족 퐁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하다, 그치? 그래서 막 그 가운데서 그 사촌 조카 인스타 보니까 되게 호화로운 일상이었다 하더라고. 명품 향수와 고가의 화장품, 휴대폰 등으로 호텔에서 친구와 함께 호캉스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고, 그리고 뭐 요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뭐 송이 형 집안에서 뭐 결혼하면 반대했다, 이 이야기는 되게 유명하잖아. 다 유명해서 집에서 반대해서 결혼 못했고 자기는 팔아나가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송이 형은 집안에서 황금 고블린이니까, 그지? 황금 고블린이니까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우리의 그런 고블린이 이제 탈출하는 거 아니야. 가족들이 전부 다 막았던 거지. 그래서 그 와중에 막 이제 그 어머니 인터뷰한 내용은 보면 좀 그래. 어머니는 와가지고 소홍이가 여자를 만날 때 사람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람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진짜. 근데 보는 내가 빡이 친다 진짜. 그래서 뭐 클럽 간다 얘기도 있고, 이 클럽 얘기에 나서 한 얘기인데, 병거 터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박수홍이 뭐 이제 박송도 횡령이다, 회사 법인카드로 나이트를 간다. 회사 법인카드로 나이트를 가는 게 왜 횡령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그 접대비로도 쓸 수 있잖아. 근데 그 나이트도 나이트 클럽이 아니라 샘소나이트 가방 유명하거든. 많이 쓴단 말이야. 나름 가격도 착해. 근데 그거 보고 이제 횡령을 했다고, 나이트 갔다고 이제 제출한, 이것도 참 되게 웃긴 일이었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되게, 나는 수홍이 형이 되게 불쌍해.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봤을 때 가족 구성원한테 저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되게 불쌍해.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으니까 더 이렇게 포커싱이 쏠리게 된 건데, 근데 야, 어떻게, 나는 보면서 느낀 게 저 진짜 친자식 아닌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진짜. 저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근데, 아니, 형이랑 보면 똑같이 생겼다니까. 형이랑 박동 보면, 형이 똑같이 생겼어, 진짜. 똑같다고. 그래서, 분명히 친아들이 맞는데 왜 저러지? 뭐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뭐, 나의 그런 상식으로만 다 재단을 할 수 있겠어, 그지?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더 속상한 거는, 결국엔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 갔는데 또 아버지가 막 수홍이 막 때리고 막 폭행하고, 그리고 내가 횡령했다, 그리고 이제 큰아들만 감싸주는 이런 부분에서 수홍이 형 마음은 또 얼마나 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뭔가 좀 그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정말 다 박살났을 때 우리 다홍이 만나가지고, 얘가 되게 똑똑해. 그리고 소속성 고양이에 되게 똑똑하거든. 그래서 뭔가 조금 뭐 맘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니까 얼마 전에 이제 출산도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홍이 형 제발 좀 행복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발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저 지긋지긋한 저 가족들은, 근데 아니 근데 와,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했거든. 나도 우리 가족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야, 저 정도면 나 진작에 손절 때렸을 것 같은데, 난 진짜. 나도 우리 가족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가족이 나한테 저렇게 했어. 막 우리 형이랑 형수랑 이랬으면
와, 근데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 진짜. 나 가족한테만 그걸 당하잖아. 와, 진짜 죽고 싶을 것 같다, 진짜. 와, 어떻게 저런 게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나는 뭐, 난 이게 겪어보지는 않지만, 이게 상상만 해도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저렇게 되면 뭐, 가족이란 게 또, 근데 뭐 저렇게 된다고 또 이게 또 손절되나. 저 가족들이 평생 저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거야.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수홍이 형은 아파서 싹싹 빌겠지, 그지? 그러면 또, 사람 또 마음 좀 약해지지 않을까? 수홍이 형은 그럴 것 같아.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형도 1200만 원은 쌤통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 1200만 원을 내는 것도 수홍이 형 돈에서 내는 거 아니야 그치 참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 아 그냥 뭔가 좀 안타깝다 그냥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여기까지고요. 수홍이 형이 이게 방송에 썰 풀었던 거 보면 진짜 너무한 거 많거든. 진짜 너무한 거 많고 그런데 뭐 좀 이렇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아무쪼록 그 여러분들 부모님은 분명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소홍이 형네 가족보다 훨씬 멀쩡하고 훌륭하신 분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상 보는 대로 빨리 전화 한 통화 드려. 그래서 막 전화 아빠 엄마 고마워요. 훌륭하게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한번 하시고 알았지. 저런 부모도 있는데 맞잖아. 얼마나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일상에 우리 부모가 저런 트롤 부모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좀 이게 뭐 이게 감사해야 될 것들은 또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